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지역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0,000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딨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 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유럽 대부분 최악의 지역 여름으로 난 114년 만에 알래스카도 30도를 넘어섰습니다.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 폭염의 주범으로 우리는 왜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제가 한눈에 보여야 조금은 심각성을 인지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후의 변화는 어떻게 해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컨을 팡팡 튼 건물 속에서 매연을 뿜는 차 속에서 살다가 문득 고개를 올려다보면 그래도 비슷한 하늘.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빨랐던 자연적인 그 변화라고 하면 2만 년 전에 빙하기에서 이제 1만 년 전 간빙기까지 오는 그 시간, 그때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4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에 1도를 상승을 했죠. 그 25배나 빠른 이러한 속도는 한 번도 견뎌본 일이 없는 경우예요. 억겁의 세월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품고 잠들어 있던 화석 연료. 이걸 꺼내 쓴다는 건 곧 지구의 시간을 당겨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뭐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사실은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1.5도에서 상승을 멈춰야 된다. 지금 1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된다. 그게 작년 10월 달에 사실은 송도 인천에서 발표가 되면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게 발표됐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보도가 되게 크게 될 줄 알았어요. 1면에 나온 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저희 같이 2면에 나온 게 한 2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박스 기사 어디 조그만. 아시아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국에서 약 15억 명, 인도 13억 명, 그 밖에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 물에 의해서 그 농사를 짓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이 기후변화로 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수억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로 들어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식량 자급률이 약 25%밖에 되지가 않죠. 딴 나라 들어올 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북쪽은 또 막혀있지.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 호주는 그런데 그거 넘어올까 봐 요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고. 미국 애들도 그런 보고서들은 다 써놓고 다 준비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준비만 하고 있죠.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게 약 15만 년 전인데요. 우리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문명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먹고 쓰고 뭐 버리고 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가 필요한 면적들을 이제 매년 개선을 하게 되는데, 2018년 기준으로 지구가 이미 1.7개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살면 3.5개가 필요합니다. 원금을 까먹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뭐 이렇게 가면 언젠간 파산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파산인 상황이고. 이제 많은 나라가 보이지 않는 적과 제대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10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시작은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 폭염에 휩싸여 있던 작년 8월, 그녀는 금요일마다 의회 앞에 앉아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권을 향해 1인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이 시위는 173개국의 등교 거부 운동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해서 유럽은 그래도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고 피켓팅을 했는데 그게 먹혔다라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몰라 우리는 CO2 배출하고 뭐 그냥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멍청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네. 올해 대안도 있네. 전기 이걸로 받고, 자동차 이걸로 받고, 돈도 생각보다 남네.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가해국이기도 하거든요. 산업이 많아서. 이걸 전환시키면은 뭔가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그 영웅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 그쪽으로 역량을 막 기울여서 하면, 와, 이걸 넘겼네. 야, 그때 진짜 아슬아슬했어. 장난 아니었어, 그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쩌네 저쩌네 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쓰지 말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참 선한 마음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일회용품을 안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작아요. 고기를 덜 먹는 게 훨씬 탄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 지구상의 육상의 동물 중에서 67%를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가축이고요. 야생은 3%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과잉되게 지금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고기를 만들려고 하면 옥수수를 16kg을 소한테 먹여야지 소고기 1kg을 얻을 수가 있어요. 비료를 쓰고 동작기계를 돌려야 되고 저장하고 운동하고 다 화석연료를 써서 하잖아요. 소나 뭐 양에서 나오는 이러한 또 메탄가스들, 이러한 거로 인해서 우리가 아예 안 먹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지구를 좀 사랑한다면, 우리나라만 아무리 해봤자 티도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네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2등이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7위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1인당 에너지 사용량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석탄 발전량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 동부 해안과 서부 해안에 있는 주들이 돈도 많고 경제 활동도 되게 많고 사람도 많이 살거든요. 네가 그러던 말은 나는 한다. 100%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굉장히 차근차근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중국은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중국을 보면서 중국처럼 해야 되는데 이러거든요. 시진핑이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국가 과제로 하면서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나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 친구 만나서 대학을 왔더니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현장을 가도 원전 가는 현장을 가고 교수님들도 다 연구과제가 원자력 관련된 연구과제들만 있으니까 제 주변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하지 못하고 해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오히려 또 못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다 딱 셧다운하고 꺼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책을 보면 그렇진 않아요. 관련된 산업, 대학 꽤 오래전부터 자기 네트워크를 가져왔는데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발전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로비를 요청을 하니까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원자력은 뭐 후쿠시마 사태 때부터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는 않더라도 한번 사고가 나면 당장 인류의 생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이제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 추세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그 원자력 발전을 하자는 취지로 태양광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풍력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유감스럽게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꼴찌예요. 엉뚱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이제 더 문제인 거죠. 정책도 되게 중요한데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커요. 이제는 그런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확실하게 정하고 얼만큼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정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을게요. 법으로 만들어라. 어차피 다들 말로 하면 못 알아쳐먹으니.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그러니까 기후정의 운동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법을 만들어라예요. 이미 이 산업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 구조, 에너지의 어떤 재편 이런 것들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정당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법을 둘러싼 쟁점을 합의를 해야 돼요. 제가 속해 있는 이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법안 통과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상 합의제에 가깝고 확보는 안 돼 있는 거고. 사실 이거 되게 한숨 나오는 상황이에요. 진정성을 가지고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이런 전환을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뭐 한 줌도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회를 보세요. 60, 70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2050년을 상정을 해두고 지금 치열하게 싸울까요? 자기 문제로 인식하면서 지금 환경부에서 2050년 저탄소 장기발전 전략 그걸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근데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뭔가 그렇게 70명이 모여있고 2050년의 비전을 그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당장에 만약에 지금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가면은 당장 행동해라 라고 말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언가 더 적극적인 것을 요구를 할 것 같고 뭔가 주체가 되진 않고 이제 명목상 같이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이 조금 많이 보여가지고 근데 분명한 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를 보게 됐어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런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들께 공문을 보내서 애들을 이제 빠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자기들이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 실제로 가서 요구를 했을 때 답변은 그럼 생태교육할게 였어요. 생태교육이란 게 뭘까요? 플라스틱을 줄이고 아이들이 자연과 사랑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신다곤 하는데 결국에 그거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가 무서워서 거리로 뛰쳐나온 청소년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해외에서도 더 이상 사회가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하는 무서움 때문에 피켓이라도 들고 내가 투표권이 없지만 거리로 나와야겠다 하면서 기변에 대응하라라는 목소리들을 청소년들이 모였고, 지금 9월 27일에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당신들이 짓밟지 말라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걸 다 기획을 하고 주체가 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 5월에 행동을 진행을 하고 나서 시민사회에 있는 약간 선배 세대 분들께서 결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 정도의 대규모 기후정의 운동, 이런 집회 시위는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청소년들이 사물놀이 할 때 길트기 한다고 하죠. 길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아무 법적인 권한이 없는, 선거권도 가지지 못한 청소년들이 먼저 열어놨어요. 네. 그리고 많은 청년 활동가와 많은 교육계의 선생님들이 함께 그 길을 열었고. 네, 저 참석해요. 떠들 거예요. 뭐 할 수 있지? 근데 하면 좀 작아지는 것 같고,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좀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예민해지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날이 이렇게 덥지? 왜 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많이 불기 시작했지? 왜 산업용 전기가 저런 값이지? 다른 국가에서 한국이 그만 투자했으면 좋겠다고 기자회견을 그 나라 국가에서 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그 폭염을 견뎌야 하며,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 하나하나가 기후위기의 징후이고 신호인데, 그 신호를 잘 포착을 하셔서 손가락 행동으로 이어주시기를, 그 관련된 기사들을 열심히 손가락으로 퍼나르시고, 이 영상도 퍼나르시고, 좋아요 하시고, 네, 엄지손을 열심히 예민하게 움직여주시기를 좀 바라고